첫 번째 화제는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이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0일자 기사에서 3년 전에 실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실패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예, 그간 보면은 무리한 강행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혹은 뭐 일본 지자체 등의 이제 피해 그런 역효과를 지적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아예 내놓고 수출 규제가 실패라고 이렇게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3년 전인 2019년 이맘때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실시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소재 국산화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렇게 맞섰었는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네, 그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일본 맥주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3년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이후 한국에서 더 맛있는 맥주가 많이 판매가 됐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앞으로도 일본 맥주는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네, 뭐 일본 맥주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음, 네, 예, 이 신문은요. 일본 정부가 당시 이제 겉으로는 한국 측에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간략해졌던 절차를 이전 상태로 돌린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베 당시 총리가요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또 반도체 소재 500억 엔 정도의 수출을 규제해서 15조 엔 규모의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주는 제재 수단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이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수출품이 일본의 이 물품이 그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구실로 삼았었죠. 네, 그런 증거는 전혀 없었고 예, 오히려 일본 쪽에서 직접 북한으로 간 그러한 부품들이 예. 그에 발견됐거든요. 그랬었습니다, 사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렇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사실 뭐 일본 신문에 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죠, 음,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국산화 그리고 수출 입의 음, 예, 다변화로 그 이쪽의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응해 가지고요 예,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기조가 이어진 거죠. 음, 그리고 지난해에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 쪽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400억 달러를 더 예, 투자하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예, 저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게 서프라이 체인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바이든 정권의 예, 위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일본은 서프라이 체인 공급망을 3년 전에 파괴시킨 것입니다. 예. 그것을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실패였다, 수출 규제가 실패였다라는 이야기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이 신문은요, 이어서 그러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었다. 피해는커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날 퇴임 연설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의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어필했다라고 이렇게 네, 네. 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데 수출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보다도 상대국의 도의적인 우위성을 가져다 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일본 통상 정책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순수한 경제 활동인데 이것을 어떤 정치 논리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経済新聞이 이런 그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례적이라고 아, 할 그렇습니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 계사신문 속에서는요, 뭐 진보 계열도 있고 또 보수 계열의 기자들도 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중도 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상당히 그 정확하게 본 기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뭐 아사히 신문이나 다른 좀 진보계 신문이 쓰는 것 같은 쓴 것 같은 예. 그러한 논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기시감이 드는데요. 일본 직격이 작년 7월 6일 방송에서 아사히 신문 사설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때 제목이 아마 교수님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3년째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렇죠. 한국 정부가 2년 전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1년 전에요. 네. 그때도 뭐 이번 기사하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담당자들을 만나봤더니 우리는 정부의 지원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오히려 일본의 친구들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규제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그 한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본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만 손해를 보니까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리고 또 강제징용 판결을 그냥 받아들여서 일본 기업들이 벌금 이게 뭐 배상금이죠. 예, 배상금을 물어봤자 뭐 고작 몇억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예. 금액만 보면 그런데 너무 명분으로 내세워서 절대 과거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일본 쪽에서. 예, 예. 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음.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이고 또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과연 그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지 그렇게 의문을 갖는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 1년 전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제 손해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 것이죠.